로컬 콘텐츠 활성화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 오늘은 그 첫 번째 여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 시상식과 폐막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형입니다. 지난 나흘 동안 이곳 행사장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또 대구와 광주, 전남 등 전국의 24개 우수 지자체의 로컬 콘텐츠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였고요. 또 전문가들의 강연도 이어졌습니다. 나다움과 지역다움을 고루 갖춘 로컬 콘텐츠들, 그리고 이 사람과 공간과 또 문화가 결합된 로컬 브랜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는데요. 오늘은 그 대미를 장식할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5대 기회 패키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저의 비전과 저의 다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기회의 수도, 이런 제목으로 한 25분여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7살 때부터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6 식구, 혼자 되신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동생 셋,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상업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직장 잡기 위해서 썼던 수험표입니다. 저는 이때 32살에 혼자가 되신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셔서 어머니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상업학교에 진학해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빨리 직장 잡아서 돈 벌고 싶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 동생 셋 부양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학을 갈 형편이 못 됐습니다. 직장생활 3년 차 됐을 때 야간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앞에서는 직장을 갖고 싶었고 두 번째는 대학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야간대학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운 좋게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의 기획재정부에서 직장생활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느 방에 갔더니 초임 사무관 때인데요, 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학교 얘기를 했더니 제게 뒤돌아서 가는 제게, 야, 요새 별 희한한 학교 나온 사람이 시험에 붙어서 여기까지 왔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할 기회를 얻고 싶었고 또 대학 갈 기회를 얻고 싶었고 또 공무원이 된 뒤에는 보다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저 여러 가지 상황, 학벌 이런 걸로는 제게 그런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2, 3년 전에 제가 경제부총리를 그만두고 의정부에 있는 어느 특성화고등학교 여자학교에 초청받아서 가서 강연하게 됐습니다. 그땐 제가 부총리를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할 때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편하게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꿈을 가지라고 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강연 마치고 제가 쓴 책들을 가져와서 사인해달라고 해서 사인하는데 어느 한 여학생이 제게 몰래 편지를 썼다고 편지를 하나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는 차 안에서 읽어봤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기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소녀 과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인데 직장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면서
그 자기의 사연을 소개하는 그런 손편지였습니다. 차 안에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딱 40여 년 전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소년가장으로 직장을 부양해야 됐었는데 이 고3 여학생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40여 년 전 저는 어렵지만 직장 생활도 했고 공부하고 싶어서 직장 다니면서 야간대학도 다녔는데 이 학생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다고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그때 기준으로 40년 이상 동안에 수십 배 발전하고 커졌는데 왜 40년 전 저는 상업학교 졸업해서 그나마 직장 생활도 했는데 이 학생은 직장도 못 잡고 공부할 게도 못 잡고 왜 그런 것일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한편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으로 정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는 기회와 연결됩니다. 이 여학생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창업할 기회, 사업할 기회, 심지어는 나중에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 애기 낳을 기회, 아마 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기회의 부족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은 과도한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회의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가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에게 상대적으로 고른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 구조, 경제 구조, 정치 구조는 저는 승자 독식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기여한 것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보상을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한은 주어지는데 책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정치인들 보십시오.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책임 주어지지 않고 당선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와 같은 승자 독식 구조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치에서는 선거에서 한 표라도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그 사람을 지지했던 분들은 과잉 대표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과소 대표되거나 목소리가 무시당합니다. 경제에서는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정치적 힘이 경제적 힘이 주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아까 그 의정부의 여학생처럼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사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명문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치열한 경쟁하면서 명문대 또는 좋은 직장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사회적 보상이 자기가 했던 기여보다 훨씬 큰 보상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과소하거나 또는 그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승자 독식 구조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이와 같은 승자 독식 구조로 인해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경기도를 기회 위주로 만들려고 합니다. 기회가 넘치는 땅으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정치를 시작했고 또 경기지사가 됐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를 기회가 넘치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회는 우리 경제와 사회 교육의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경제의 판을 키워야 되고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죠. 더 고른 기회는 아까처럼 기회가 빈익빈 부익부로 주어지는 것을 시정해서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 사회가 상생과 포용 그리고 공동체가 같이 사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기회는 우리 앞으로 사회에서 또는 우리 국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저출생, 고령화 이와 같은 앞으로의 미래 도전 과제를 미리 준비해서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주대 총장 때 제가 부총리하기 전에 공무원 그만두고 대학교 총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일을 해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조그만 기회, 우리 청년들을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가
조금만 더 신경 쓰겠다는 걸 보여주고 기회를 만들어주면 우리 청년들이 그야말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 청년들보다 더 많은 발전과 또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프터 유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려운 우리 대학생들 해외에 나가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학교뿐만 아니라 타교 학생들까지 같이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해외에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파란 학기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와 일을 과목으로 만들어주고 학점을 주고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학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끔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또 작은 성공도 맛보고 그러면서 기회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경험에 의하면 우리 이 학생들에게 주었던 이 작은 기회들이 우리 이 학생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기도민들, 경기 청년들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어 주도록 할 생각입니다. 크게 5가지 패키지로 이번 우리 KBC에서 하는 이 로컬 컨텐츠 이 페스타에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5가지입니다. 기회 사다리, 기회 소득, 기회 안전망, 기회 발전소, 그리고 기회 터전입니다. 기회 사다리는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내 입에 문 수저 색깔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역동성이 없어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기회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 우리 도민들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는 청년들에게 면접수당을 내년부터 줍니다. 직장을 잡거나 또 취직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면접수당을 1년에 몇 회씩 주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청년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그런 기회가 주도록 하는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경기 청년 갭이어는 우리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1년 또는 반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탈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이동성을 촉진하는 그런 예산 사업들을 내년에 넣습니다. 2번째는 기회 소득입니다. 여러분, 기회 소득은 사회적으로 자기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소득 보전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내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문화예술인입니다. 문화예술인 중에서 일정 소득 이상인 분들은 자기가 하는 문화예술의 창작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보상을 받는 분들이지만, 일정 소득 이하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매년 저희가 기회소득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시장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끔 하는 준비 기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할 것입니다. 2번째는 장애인들에 대한 기회소득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크지 않지만 기회소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 같은 활동을 통해서 자기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도청 1층에 있는 아주 훌륭한 전시시설, 경기도지사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지 않지만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 곳들을 우리 저소득층, 취약계층 문화예술인들이 자기 작품 전시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하는 행사에 그제도 하나 했습니다만 발달 장애인 연주자들이 오셔서 연주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양한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 기회소득의 전체 패키지입니다. 우선 문화예술인부터 시작을 하고 장애인 점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곳 광주는 문화예술인들이 그야말로 많이 활동하시고 예향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곳에서도 취약한 문화예술인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우리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기회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다른 점은 기본소득은 정기성, 현금성, 무조건성 또 연년세세 가는 돈이지만 이 기회소득은 일정한 대상으로 한정하고 일정한 기간 아마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 안전망입니다. 저희가 어르신 공공 일자리 하나 예를 들면 이번 윤석열 중앙정부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저희는 거꾸로 늘립니다.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경제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고통받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저희가 먼저 늘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줄였지만 저희는 원상 복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늘려서 금년보다 더 많은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줄인 일자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칭을 해서 재정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적으로 늘리는 부분은 저희 그 경기 도비를 써서 10만 명 이상에 대한 어르신 일자리를 내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공공 어린이집 예산을 줄였습니다. 저희는 제 임기 중에 공공 어린이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목표로 오히려 예산을 늘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전 예산의 방향이 아니라 저희는 민생 예산으로 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기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 발전소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살고 있고 모든 경제와 미래 성장 산업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미래 성장 산업국을 만듭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한 군데서 다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입니다. 그 국에 여러 개 과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과 바이오 산업과 첨단 모빌리티과 AI 빅데이터과 이런 과들입니다. 이런 곳에 대한 규제와 또 집중적인 투자와 또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경기도의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터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경제는 정부 주도형 발전 전략을 따온 경제였습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 경제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추격 경제와 성공 경험을 뒤로 하고 이제는 선도 경제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중요한 요소가 사회적 혁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입니다. 민간과 정부의 중간 부분에서 역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터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청이 금년 5월 달에 이전을 해서 아주 큰 청사로 이전했습니다만 구청사가 아주 아름답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사회혁신 센터를 만들면서 기회 터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 중간 부분에서 앞으로 이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혁신,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벤처 이런 것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마을 협동조합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회 사다리, 기회 소득, 기회 발전소, 기회 안전망, 기회 터전이라고 하는 5가지 기회 패키지 사업을 통해서 저희 경기도는 기회의 수도 또 그것을 통해서 경기도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기도의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변화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상과 뜻은 좋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위로부터의 탑다운식 개혁과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이제까지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34년 하면서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무수하게 많은 개혁과 변화의 주도 정책을 했습니다만 늘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위로부터의 탑다운식 개혁만으로는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그만두고 3년 가까이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왔던 것이 구례와 순천 여수였었고 우리 남도에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잠재력 또 생활 정치의 우수성이 오히려 전문적인 중앙정치 여의도 정치보다 훌륭하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래부터의 깨어있는 시민의 힘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투명하고 많은 시민들과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은 공개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케네디는 대통령 때 달에 가기 위해서 문시안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달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지성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집단 지성을 활용을 해서 아래로부터 나오는 반란, 수많은 국민들 평상시에는 그저 이렇게 조용히 계신 것 같았지만 그분들의 집단 지성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의사결정과 인풋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는 것을 경제부총리가 만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법은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의 실천입니다. 도담소는 경기도지사 공간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저희가 제가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그 장소를 이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반란의 발상지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도민들과 대화하고 만나는 소통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공모했는데 1,000분이 넘는 도민들께서 공모를 해주셨고 거기서 1등을 한 이름이 도담소입니다. 도민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 1등을 한 이름을 제안해 주신 분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한자 세대도 아니고 그 이름을 저희가 1등으로 뽑아서 그 이름을 도담소로 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도 우리 청년들과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만나기 때 약속을 했거든요. 청년들에게 도지사 만나고 싶은 사람 신청하라고 해서 선착순으로 50명 해서 금요일 점심 때 피자 파티를 하면서 청년들 만났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 자문위원들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게 주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제가 사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도담소입니다. 레드팀은 저희 도청에서 만든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팀 이름입니다. 이 레드팀의 역할은 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다리 걸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정한 틀에 박혀서 관성에 젖어서 바깥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기 쉽습니다. 어떤 우리 공직자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들이지 모두가 다 확신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도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레드팀에서는 제가 하는 일, 우리 간부들이 하는 일, 도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의견을 내도록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듣고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맞선 토크는 제가 우리 경기도민을 만나는 행사입니다. 경기도에 시도가 31개가 있습니다. 100만 넘는 시가 3개 있고 50만 넘는 시가 11개 있습니다. 이곳 시민들을 직접 제가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도 해주고 또 의견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 맞선 토크입니다. 제가 안양시에서 한 번 했고 연천군에서 한 번 했고 내일 모레는 안산시에서 합니다. 시민들 100명, 200명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우리 경기도부터 실천하겠다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림은 잘 아시는 프로스트 펭귄입니다. 저 펭귄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다들 주저하는데 누군가 용감한 펭귄 하나가 뛰어들면 다 따라서 뛰어들죠.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합니다.
조직 개편하면서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지향하는 가치와 실천 방안을 담기 위해서 만든 우리 그 새로운 조직의 이름들입니다. 사회적 경제국은 아까 말씀드린 기회의 터전, 사회적 경제, 소셜 벤처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환경국을 기후환경 에너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고전적인 환경, 폐기물 수질 대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 신재생 에너지까지 포함하는 기후환경 에너지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가장 큰 국이 될 것입니다. 축산산림국은 동물복지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아까처럼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AI, 빅데이터, 농수산해양국도 생명과학국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1896년 1회 아테네 대회 100m 결승전 모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5년 전의 사진입니다. 1회 올림픽 100m 경주에서의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한 선수는 우뚝 서 있는데 한 선수는 잔뜩 엎드려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육상 선수들은 보시기에 오른쪽 선수와 같은 출발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떤 선수가 우승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기에 아까 왼쪽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미국 선수였습니다. 토머스 버크라고 하는 선수였죠. 제1회 아테네 올림픽 100m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선수가 이렇게 한 뒤에 모든 육상 선수가 따라서 자세를 바꿉니다. 이제는 단거리 육상에서 왼쪽 선수처럼 출발하는 선수 한 번도 보실 수 없죠. 전부가 저렇게 움츠리고 출발합니다. 캥거루 출발법이라고 하는 출발법인데요. 여러분, 아무도 앉지 않았던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따라했던 자세입니다. 저희 경기도가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솔선을 경기도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강연으로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 그 문을 열었습니다. 자,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5대 기회 패키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주셨는데요. 경기도가 기회의 수도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다양한 사회 난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나 저성장, 또 저출생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의 해법은 어쩌면 기회의 문을 조금 더 활짝 열어주는 게 좋은 해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 지금부터는 로컬 콘텐츠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사에 참가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합쳐서 모두 공정하게 수상자를 선별을 했습니다. 총 6개 분야에서 18개 우수 기관을 선정했는데요. 6개 분야는 문화, 관광, 축제, 공간, 홍보, ESG 이렇게 6개 분야로 나눠서 각 분야별 3개 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자, 심사에는 로컬 브랜드 포럼 관계자분들께서 수고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분야별 수상 기관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 수상팀을 발표하겠습니다. 공간부문 우수상 영광군,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문화부문 우수상 완도군, 곡성군, 광주 서구. 관광부문 우수상 화순군, 목포시, 한평군. 축제부문 우수상 담양군, 무안군, 진도군. 홍보부문 우수상 강진군,
장흥군, 광주 광산구. ESG 혁신부문 우수상, 해남군, 신안군, 광주 북구. 수상하신 모든 팀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하신 18개 우수 지자체들께 모두 축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로컬 콘텐츠 대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시상에는 KBC 광주방송 임채영 대표이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임채영 대표이사를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 과연 영예의 대상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 대상은 축하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 대상 전라남도 순천시. 위 기관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쳐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었기에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해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 대상을 수여합니다. 네,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 대상을 수상하신 노관규 순천시장께서는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천시장입니다. 네. 우선 순천시가 고심 끝에 방향을 정하고 시작했던 정원박람회가 대한민국 도시들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신 KBC 광주방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응원에 힘입어서 10년 만에 내년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라보기만 했던 정원이 웰니스,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시대의 변화에 맞춘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증명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벨트, 또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수도권 벨트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남해안 벨트에 있음을 굳게 믿고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순천이 허브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응원해 주신 KBC 광주방송 이 응원이 기대에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로컬 콘텐츠 페스타 대상을 수상하신 전라남도 순천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 이제 준비된 폐막식 순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올해 첫 회를 맞이해서 정말 알찬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한층 더 깊고 더욱더 알찬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것을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여기서 생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